안녕하세요. 노사공감 김학신 농사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노사 지도 지침 중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Q&A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공식적으로 13가지 Q&A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6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볼 것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조건을 달아서 정기 상여금을 주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고정성 요건이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제외됐었지만 지금은 해당된다 이렇게 결론 지면 되겠고요. 그 사유는 퇴직이라는 조건은 별도의 장애 사유이지 통상임금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정근로 일수에 만근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만근수당, 저거랑 비슷하죠. 주휴수당. 일주에 소정근로를 만근할 때만 주는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월로 치면 월 만근수당도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판례는 노사지침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사유는 소정근로 일수에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근로계약도 하고 재직 중이라는 거죠. 당시에는. 물론 중도에 결근을 하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된다.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계 휴가비 명절 상여는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성, 일률성, 근로 제공의 대가성이 충족이 돼야 되겠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시간급 산정 방법. 그러니까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은 통상임금의 시간급의 변동을 주게 되는데 통상임금 시간급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예를 들면 기본급이 200만 원이고 연간 상여금이 600%다. 그러면 연간 총액이 1200만 원이 되겠죠. 1200만 원이니까 12달로 나누면 100만 원이 되고 한 달에 소정 근로 시간이 209시간이니까 209로 나누면 2397원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급이 이만큼이 늘면 월 시간의 수당 계산이거나 또는 연차 수당을 계산할 때도 시급이 달라진 거를 변경된 거를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소급을 해야 되느냐 향후에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중간에 나갈지 말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시간급을 산정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아직은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여금 600%가 전년도 상여금인지 올해 상여금인지 연도 회계년도에 걸쳐 있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아직은 해결할 숙제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효력을 발생시키느냐, 소급해야 되냐 이런 문제인데요. 판례가 12월 19일에 판결문에서 법리를 새로 제시를 했죠. 그 법리는 소급하지 않고 미래, 장래효에 적용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18일까지는 종전 통상임금을 12월 19일에는 새로운 통상시급을 적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재직 여부, 근무 일수 조건 여부에 따라서 근무 기간이 비례해서 지급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월 만근시에 만근수당 내지는 연간 상여금을 주는데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 이걸 줄지 말지는 노사 합의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례로 줄지 말지도 니네들이 노사 합의로 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은 나는 이렇게 판단할 테니까 지급 여부는 너희들을 자율권에 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좀 애매합니다. 차라리 이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를 더 판단을 해줬으는 게 사용자 내지는 노사 관계의 갈등 요소를 줄일 텐데 하나는 해결해주고 하나는 자율에 맡겨버리니까 또 혼선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거꾸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 만근시 주는 만근수당, 휴가비, 명절 때 주는 돈들,
간단히 잘 보시면은 이게 왜 논란이 되겠습니까? 고정성 폐기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사견입니다. 이거는 가만히 보면은 매월 주는 돈이 아니죠. 물론 만근수당은 매월 줄 수 있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준다. 이런 얘기고요. 그걸 제외한다면은 매월 주지 않는다는 부분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고정성 폐기가 이슈가 돼서 뉴스에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정기성에 대해서 2014년도 판례 또는 24년도의 판례에서는 정기성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실 정기성을 해소를 하고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 노사 갈등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 실무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도 간단히 살펴봤듯이 임금 항목, 우리가 근로자들한테 직원들한테 주는 금품의 항목, 그 명목하고 그 지급 사유, 그 다음에 지급 요건,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애매하면 지급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혜택을 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시급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통상 시급에 반영할 것을 반영이 안 됐는지 됐는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충족 여부에 따라 줬던 돈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항목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사 협의를 통해서 직원들과 임금 구조의 재정비에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산정할 때 기존에는 방식이 정상적이었는지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근거로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요약하고요.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온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착이 안 돼 있고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이것을 반영하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 뿐더러 실무적으로 처리할 방법도 막연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 문제도 있죠.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상 시급이 올라가게 되면 시간에 근로를 시키는데 많은 제약이 발생할 뿐더러 중간에 그만두는 직원이나 결근한 직원들이 있는데 상여금이나 어떤 수당들을 꼭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시급을 역산해서 산정해서 주는 경우에도 논란은 계속됩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는 저의 그 다른 시각으로 다시 이제 정리해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간략하게 고용노동부의 노사 지도 지침 중에서 핵심된 6가지 Q&A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